네. 여성당원 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전국의 여성당원들은 뜨거운 겨울을 보낼 결의에 차 있습니다. 여성이 일어설 때 기득권, 국정농단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삶 여전히 고단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와 일터에서의 성차별,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돌봄 책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젠더 폭력,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여성 대표성, 저출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주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성폭력을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하에 여성의 삶은 너무나 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겁박하고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로 어떤 정략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런 혐오 정치에 기대어 극우 단체는 대놓고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성별 임금 공시를 제도화하고 돌봄 노동 등 여성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게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국회에 설치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민주당 여성 후보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 되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센 파도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여성 당원과 함께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노인은 빨리 가는 길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노인위원회는 힘을 다해서 다음에 정권 창출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락도 노인위원장님께서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청년위원장 모경종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가 오늘도 역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더니 젊은 층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통계는 확인하고 내놓은 대책입니까? 젊은 층은 소득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즉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애초에 많이 내지도 않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사탕발림식, 고여주기식 정책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부위원회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 안에 청년 비율 역시 처참합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1개 위원회 가운데 68.3%인 151개 위원회가 청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청년의 문제 해결책 제시도 청년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도 청년들이 가장 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도 통찰력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부의 청년 정책 정말 최악입니다. 민주당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한민국 문제의 해결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보여주도록 할 테니 한번 잘 보고 배우시고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가서 골프 치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삶, 청년의 삶을 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 인사드립니다. 이 안부를 다시 여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내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연민을 담아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말을 건네야 됐던 그때의 기억. 국가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하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마저도 신뢰할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금 회상되는 요즘입니다. 동료 시민들의 안전을 묻는 그 인사 또한 한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절묘한 한마디였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담아 모으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때로는 거리와 광장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셨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수많은 양심들을 조직하겠습니다. 젊은 집회를 만들어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잘 들리게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정국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호가호위만을 일삼고 국정을 사적으로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꽃이 열흘을 붉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권력 또한 유한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과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오만한 권력을 심판했던 그때처럼 힘을 모아주신다면 그 선봉엔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위원장,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국가라는 기치 아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시민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퇴행을 막고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일은 전국장애인위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서 선출된 후 전국장애인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축해서 조직 구성과 사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원 확보를 위한 전국 시도당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도당을 비롯한 시군구 장애인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장애인 당원이 비장애인 당원과 차별 없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당원이 그 권리가 보장되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위원장으로서 복지 예산 확보와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정법과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은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활짝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당원이 함께하는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앞서서 그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도입해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동정책당원입니다. 우리 당 강령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 존중을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반영하는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과거 대우조선해양 현재 한화오션입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현재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무차별한 손배소와 상시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 무관심한 원청, 노동법 2, 3조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는 빌미를 삼아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노동존중 실천단 의원님들께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발하는 이런 사례로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노동위원회가 노동존중 실천단과 함께 발빠르게 대처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입니다.
농민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한농연에 이어 이번 주에 농민의 길까지 쌀값과 한우값 폭락으로 시작된 농민들의 투쟁이 이제는 가장 시급한 민생은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읍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민생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민과 함께하는 농어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잘 전달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리고 민생투쟁에 늘 앞장서는 농어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약한 자들의 무기,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재명 당대표님과 위원장 임기 시작 후 첫 상생 꽃달기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 피운 상생의 꽃 새송이가 100만 송이로 늘어날 때까지 갑과 을이 서로 돕는 상생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을지로위원회 쿠팡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심야노동, 배달앱, 불공정 등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쿠팡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쿠팡이 제기한 노조와 일부 언론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다음 달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쿠팡이라는 유니콘의 뿌리, 약자를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동반성장의 도구가 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노동자 협력사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꿈꾸는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일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을지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을들이 단결해서 갑과 상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위원장 복귀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계속 죽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적 경제 분야는 정말 더 죽이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투입 대비 성과로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투입이 정말로 효율적이다라는 이미 성과에 대한 판정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우리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열심히 함께 노력해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과 정권교체 핵을 이뤄내고 그리고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지방 일꾼들이 공통으로 공약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먼저 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소상공인위원장 오세입니다. 우리 경제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는 많이 발표되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매출 진작을 위한 판로는 개척도 난관입니다. 유통의 온라인 옮겨가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도태되고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에 갑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에 우리 사유 이슈가 됐지만 많은 갑질 관계로 어려움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꾸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저희도 정책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2조가 통과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골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2조를 꼭 지켜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통과가 돼야 된다. 지원은 못하나마 상품권을 만들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다는데 그걸 누가 어떤 정부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당일에도 꼭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풀어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당과 많은 대화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